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오늘은 신형 개념 원리 공통수학 1의 1-1 다항식의 연산의 필수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A와 B, C가 각각 제시되어 있고요. A, B, C가 A, B, C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 그러는 질문들이 지금 보면은 조금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정리를 요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A 빼기 2B 그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빼기 A 그다음에 B가 두 군데 있죠. B와 빼기 6B 그러니까 빼기 5B가 되겠죠. 그다음에 C는 플러스 12C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A, B, C에 해당되는 녀석들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는 마이너스 x 세제곱 3창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3x 제곱의 y 계산을 하시면 그다음에 플러스 2xy 제곱 2xy 제곱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y 세제곱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는 빼기 A 빼기 5B 더하기 12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x 세제곱이 13x 세제곱이 나와주고 플러스 4x 제곱의 y가 나와주고 플러스 5xy 제곱이 나와주고 플러스 14y 세제곱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필수예제 2번 문제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필수예제 2번 문제는 제시된 자료를 보면 A 플러스 B가 나와 있고 A 빼기 B가 나와 있죠. 일종의 연립방정식 같은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A 플러스 B와 A 빼기 B가. 그래서 첫 번째는 두 식을 더한다. 그래서 더해 주시게 되면 A 플러스 B와 A 빼기를 더하게 되면 좌변에서는 2A만 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변에서는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8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4xy가 되겠고 마이너스 10y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를 4x 제곱 플러스 2xy 빼기 5y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게 되면 짠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2b가 되죠. 그렇지. 그래서 요 2b가 되고 이 녀석이 2x 제곱에 플러스 4y 제곱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a 빼기 4b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a 빼기 4b 질문에 대한 대답은 x제곱이 4x제곱 4x제곱도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2xy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y 제곱이 남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번의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입니다. 자, 필수예제 3번은 보시면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길다란 식이 있는데 이걸 다 전개하려는 건 아니고요. 뭐냐면 질문에 보시면 x세제곱의 개수만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x세제곱이 만들어지는 과정만 찾으시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여기 상수항과 여기 3차항이 만나서 그렇죠. 5가 만들어지죠. 세제곱의 개수가. 그 다음에 3x와 4x제곱이 만나서 플러스 12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x제곱이랑 2x가 만나서 4x 세제곱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마지막에 요 상수항과 3차항과 상수항이 만나서 플러스 12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4에다 구도하니까 그렇죠. 답은 33이다 라고 33x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개수만을 얘기하라는 순간 그냥 33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 요 문제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식을 전개하는데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죠. 이 문장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는 자 뭐냐면 이 녀석은 전개하게 되면은 이제 10x 5제곱으로 시작하는 총 5차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플러스 뭐 어쩌구 x 4제곱 플러스 어쩌구 x 3제곱 플러스 어쩌구 x 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플러스 1차항 플러스 뭐 상수항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구해라라는 얘기는 x 5제곱, x 4제곱, x 세제곱 이런 애들을 무력화시키는데 없애버리면 안 되죠. 0이 돼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즉 x에다 얼마를 대입해서 그렇죠. 1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x 5제곱도 1이 되고 4제곱도 1이 되고 세제곱도 제곱도 x도 다 1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10 더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뭐 역삼각형 더하기 상수항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요 모양이 이제 뭐냐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실제로 이런 이유를 가지고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고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1 집어넣어주면 앞에 괄호는 2 빼기 1 더하기 3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괄호는 5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는 4가 돼주고 뒷부분은 5가 돼주니까 답은 20이다 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조금 내용 정리가 필요한 문제라서 두 번째, 만약에 질문이 상수항만을 구해라 라고 질문이 나온다면 여기선 그러면 위에 차수가 있는 항들이 싹 사라지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x에다가 얼마? 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에다 0 대입하면 쫙 하고 사라지죠.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 앞에 괄호는 3이 돼주고 뒤에 괄호는 1이 되죠. 그래서 답은 3이다. 이렇게 상수항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상수항과 우리가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구할 때 상수항을 구할 때는 x에다 0만 대입해주면 되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구할 때는 x에다가 그렇죠 1을 대입해라 라는 겁니다. 이 문장 잘 암기하셔서 문제에서 보실 때마다 잘 대응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필수예제 4번입니다. 자, 필수예제 4번에서는 이제 곱셈 공식 문제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3개짜리 항을 제곱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이제 공식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거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플러스 2ab의 플러스 2bc의 플러스 2ca다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얘는 답이 첫 번째 앞에 거 첫 번째 거 제곱하게 되니까 4x 제곱 플러스 16y 제곱 플러스 9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두 배 하니까 마이너스 16xy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두 배 하니까 마이너스 12y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곱해서 두 배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2x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전개하시면 이제 1번의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그렇죠 공식 한번 확인해 보시면 a 빼기 b의 세제곱꼴이죠. 이 녀석은 전개해주면 a 세제곱 빼기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x 대신에 2x를 집어넣으니까 8x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6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54, 54 맞죠? 그래서 54x가 되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27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한번 우리가 해결을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지우고 자 3번과 4번 한번 같이 보시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공식에 적용을 받는 거죠? 우리가 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뭐 이제 이런 형태의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은 x를 세제곱하게 쓰게 되고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제곱이 돼주고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x 플러스 abc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요게 요 자리가 마이너스 3 요 녀석만 이제 부호가 다르다는 거 요것만 주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첫 번째 뭐 x 세제곱은 그대로 x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셋을 더하죠. 그래서 더해주니까 1 더하기 4 빼기 3 하니까 플러스 2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하게 되죠. 그럼 여기로 이렇게 곱하면 빼기 3이고 플러스 4고 빼기 12가 되니까 빼기 11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11x 이렇게 돼주고 마지막은 셋이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는 자, 4번 문항은 우리가 공식을 얘기해 보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하고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을 전개한 녀석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요 결과는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에 플러스 b 4제곱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제곱 자리에 4x제곱이 들어가니까 a 자리엔 2x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x를 4제곱하게 되니까 16x 4제곱이 되겠죠. 이 문제 적용해 보면. 자, 그 다음에 a 대신에 2x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a제곱 파트는 4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b제곱 대신에는 보면은 3y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죠. 9y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b 대신에 3y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y를 제곱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9y제곱이 되겠죠. 그럼 아까 4x제곱에다 9y제곱이 만나니까 36x제곱 y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에 3y를 4제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81y 4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81y 4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식에 이렇게 적용돼서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연속적인 형태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앞에 두 개를 이렇게 보시면 합차에 의해서 전개해주면 그렇죠. x 제곱 빼기 y 제곱이 되죠. 그럼 그 녀석이 그 뒤에 있는 녀석이랑 또 보시게 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면서 또 합차가 되죠. 그래서 x 4제곱 빼기 y 4제곱이고요. 그러면 그 x 4제곱 빼기 y 4제곱이 된 녀석에다가 또 x 4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곱하고 있죠. 그래서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을 곱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또 합차가 되니까 x 4제곱의 제곱이니까 8제곱이 되죠. 빼기 y 4제곱의 제곱이니까 y도 8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합차 공식은 중학교 때부터 사용한 기본 공식이라서 정리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속적인 합차에 의해서 이제 지수 부분만 커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6번 문제 보시게 되는데 자, 6번 문제는 일단 요 앞에 두 녀석을 이렇게 보시면 a제곱 빼기 1이 되죠. 요 둘을 합차에 의해서 전개해주면 그렇죠. 그래서 a제곱 빼기 1이 되겠네요. 그럼 a제곱 빼기 1에 a 4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 문제 자 a제곱 빼기 1에 a 4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 체크해 보시면 그렇죠. a 제곱 빼기 b 제곱에다가 죄송합니다. a 빼기 b에다가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 그렇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된다라는 이런 공식을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a 대신에 a 제곱이 들어가 있고 b 대신에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뒤에 부분이 맞는가도 확인해 보면 a 대신에 a 제곱 집으니까 a 4제곱이 된 거고 a 제곱과 1을 곱해서 부호 바꿔주니까 여기 a 제곱이 된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공식의 형태와 일치하는 모양이 됐기 때문에 전개해 주시게 되면 a 제곱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니까 결국은 a 6제곱 빼기 1이야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차수에 대한 부담감만 좀 갖지 않으시면 충분히 기본 공식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뭐 차수도 좀 크고 공식에 있는 형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앞에 첫 번째 괄호와 두 번째 괄호에 보면 x제곱 더하기 x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요 녀석을 라지 x로 바꿔주고 이런 걸 우리는 치환한다 라고 얘기하죠. 치환한다. 자, 이렇게 치환한다라고 되고요.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라지 x 플러스 2에 라지 x 빼기 4 이렇게 돼주죠. 그럼 요거 전개해주면 x제곱 빼기 2x 더하 빼기 8이다라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아까 치환했던 x제곱 더하기 x를 다시 돌려놓는데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2배의 x제곱 더하기 x 빼기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치환했던 걸 다시 돌려놓는 과정도 우리 용어로 알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요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원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전개해 주시면 되겠는데 얘는 x 4제곱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괄호에서 곱해서 2배 하게 되니까 플러스 2x 세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x제곱이 나오고 여기서 빼기 2x제곱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x제곱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2x 빼기 8이야 라고 이렇게 전개하실 수 있겠네요. 물론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크기나 이제 부피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식에서 이렇게 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시게 되면 조금 더 계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더라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치환을 다시 돌려놓는 과정을 환원이라고 한다라는 요 용어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해서 조금 이제 올려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요 형태도 좀 형태상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1차식을 연속적으로 4개를 곱하고 있죠. 1차식을 연속적으로 4개를 곱한다. 이럴 때는 한 번에 문제를 4개를 다 해결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2개씩 짝져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2개씩 짝져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때 2개씩 짝지는 기준이 뭐냐면 그렇죠? 상수항의 합이 똑같은 녀석을 기준으로 짝져줘요. 상수항의 합이 똑같은 녀석을.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x 빼기 1과 x 플러스 3이 만나면 상수항의 합이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요 녀석과 네 번째 요 둘을 짝져서 전개를 하게 되면은 x 제곱 플러스 2x x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빼기 8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좀 전에 1번에서 봤던 문제 형태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개씩 짝져서 전개를 해주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2개씩 짝질 때 기준은 무엇이다? 그렇죠. 상수항의 합이 똑같은 거. 왜? 그 상수항의 합이 결국은 뭘 만드냐면 바로 요 1차항의 개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가 똑같아지는 과정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녀석을 뭘로? 라지 x로 바꿔주는 거. 그렇죠. 뭐라? 치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치환하고 전개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11x 플러스 24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x제곱 플러스 2x를 대입해 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빼기 11에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24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얘는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4x 제곱이 나오고 뒷괄호에서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7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다라고 이렇게 전개해 주시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은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환원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번과 2번 문제의 접점 2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더 변형을 해서 치환을 한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은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식의 수의 계산을 좀 해내는 유형인데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3 이렇게 쭉 플러스인 녀석으로 하면 연결되어 있는데 차수를 확인해 보시면 1차가 2차가 되고 2차가 4차가 되고 그다음에 4차가 8차가 되고 있죠. 다 제곱 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된 합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앞에 근데 합차를 이용하려면 하나 차이 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앞에다가 3 빼기 2를 곱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값어치가 또 실제로 얼마예요? 3 빼기 2는 1이니까 1은 곱해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한 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주시게 되면 첫 번째 거는 합차에 의해서 3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으로 바뀌죠. 그럼 두 번째 녀석과 만나서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사실 앞에서 전개하는 과정의 연습에서 한번 본 패턴이기 때문에 뭐 숫자로 바뀐 것만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3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이 돼주고 그럼 또 그게 여기까지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3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을 갖고 와서 이걸 부딪히게 해주면 3의 8제곱 빼기 2의 8제곱이 돼주죠. 이렇게. 그럼 그게 여기까지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3의 8제곱 더하기 2의 8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3의 16제곱 빼기 2의 16제곱이 되고 요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속적인 합차의 형태를 가지고 풀어주시는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의 2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시면 이 숫자들이 다 뭔가의 시리즈를 그렇죠. 100과 연관된 숫자들로 구성이 돼 있구나라는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때, 자, 99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죠? 100으로 바꿔주면 100 빼기 1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나면은 여기서 만 1인데 만 1을 만과 1로 따로 뽀개면 만은 또 그렇죠. 100의 제곱이죠. 그다음에 플러스 100 하고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럼 요게 자 보세요. 100을 만약에 라지 x로 치환을 했다라고 쳐주게 되면 요것은 x 빼기 1에 그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라고 되면서 그렇죠. 이거 공식이네요. 뭐야? x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 돼주는 거죠. x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x를 다시 100으로 돌려놓게 되면 100의 세제곱 빼기 1이 되겠죠. 요 과정은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환원 과정이 돼주는 거죠. 그럼 100을 3번 곱하니까 셋, 넷, 다섯, 여섯에서 1을 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6개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죠? 99만 9,999가 되겠죠. 100에서 1을 빼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답은 우리가 이렇게 잡으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곱셈 공식, 그러니까 다항식의 연산 중에서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곱셈에서 기본적인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숫자 계산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필수 예제 7번으로 들어가서 7번부터 들어가서 곱셈 공식의 활용, 인수분해 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